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항공 운항 증명 취득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반을 넘긴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을 경기장 안팎에서 즐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원청에 더 큰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 동물원의 일상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청주공항 거점 에어로케이 항공이 비행기를 띄우려면 국토부에서 AOC, 즉 항공 운항 증명이라는 걸 받아야 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갈등이 원인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면서 지역 여론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공항 거점 저비용 항공인 에어로케이 경영진 사이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된 건 지난 2월. 에어로케이 이사회가 현 강병호 대표의 해임을 의결했다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에어로케이는 강 대표 이름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해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면허를 받았지만 취항에 필요한 다음 단계인 항공운항증명 신청 절차가 6개월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촉발된 경영권 다툼 불씨가 되살아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이시종 충북지사가 에어로케이 면허 철회 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충청북도 의회도 에어로케이의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도민에게 버림받고 몰락할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속에 발전을 거듭할 것이냐 이것은 전적으로 에어로케이 경영진에 달려 있습니다. 경영진 교체를 주도했던 모회사 AIK 관계자는 당분간 대표 변경 없이 항공운항증명 취득에 매진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국토부는 대표이사 문제가 교통정리될 때까지 에어로케이에 대한 항공운항증명 절차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여 내년 3월 취항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천 화재 관련 평가소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이시종 지사는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위로금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위원회는 2시간가량 이어졌으나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합의점을 만들지 못해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전국 577개 공공기관 대상 정보공개 평가 결과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보은군, 진천군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우수 등급으로는 충청북도 교육청과 제천시, 영동군, 옥천군이 분류됐습니다. 가장 낮은 미흡 등급에는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도내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말 단양군의 인구가 29,928명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3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시멘트 산업 포항 등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9만 명대를 기록했던 단양군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양군은 지난 2000년 4만 명이 무너진 이후 19년 만에 인구 3만 명 벽마저 무너지며 초미니 지자체가 됐습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의 일정이 어느새 절반이 지났습니다. 폐회식까지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경기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대회를 보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손과 발끝까지 실린 힘에 절도 있는 몸짓이 이어집니다. 3명의 선수가 마치 한 몸처럼 품새를 만들어내고 혼자여도 우렁찬 기합 소리엔 관중들의 응원이 아낌없이 쏟아집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TV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생동감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 닷새째. 태권도를 비롯한 9개 종목이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고 남은 기간 11개 종목이 이어집니다. 충주 지역 경기장 곳곳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찾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선 스마트 관람법도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경기장에서 열리는 모든 종목의 영상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녹화 방송만 했던 지난 대회와 달리 동시 방송을 진행해 왔는데 홈페이지에만 하루 평균 6,000명, 개회식 날에는 10,000명가량이 접속했습니다. 보통 때보다 접속자가 3배 이상, 30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최고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로는 6,000에서 7,000명 정도 하루 평균 그 접속을 하고 있는 걸로. 대회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특별 라이브 방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선 보기 어려운 힘을 뺀 선수들의 모습도 엿볼 수 있는 데다 낯선 종목에 대한 질문과 경기 일정도 실시간으로 묻고 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많이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많이 접하게 돼서 SNS를 통한 이런 촬영도 경험을 쌓아서 정말 좋았고 앞으로 펼쳐지는 탄딩 경기에 최선을 다할 거고 이제 평일만 남은 대회 일정. 경기장 안팎의 접근성을 높인 작은 변화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이렇게 2019 충주세계 무예마스터십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기 닷새째까지 금 23, 은 17, 동 23 등 63개의 메달을 따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는 금 6개에 총 메달 20개를 기록한 몽골이, 3위 태국이 16개 메달로 뒤를 이었습니다. 내일은 유도와 삼보, 크라쉬 등에서 결승전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 외국인 4명이 종적을 감춘 가운데 2명의 행방이 확인됐습니다. 세계 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막 이틀째인 지난달 31일 입국과 동시에 사라진 네팔의 크라쉬 코치와 스리랑카의 무에타이 선수 등 모두 4명의 외국인이 종적을 감춘 가운데 네팔 국적의 용무더 선수 2명은 소재가 확인돼 연락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용무더 경기가 마무리되자 경기도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선수촌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나머지 2 선수의 행적을 좇고 있습니다. 청주동물원에서의 일상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물과 동고동락하는 실제 사육사와 수의사들이 주인공인데 3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노쇠한 데다 비좁은 환경 탓에 퇴행성 질환에 걸려 다리를 못 쓰는 18살 호랑이 박남이. 안락사 선택의 기로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수술도 받게 하고 어떻게든 낫게 하려 애쓰는 사육사와 수의사들. 청주동물원에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 동물원입니다. 왕민철 감독은 청주동물원 고유의 특성과 분위기에 끌려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야생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울엔 독수리도 찾아오고 무슨 마을에 있는 동물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친근한 느낌이 좀 좋아서 울타리 넘어 볼 수 없었던 청주동물원의 구석구석.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청주동물원의 사계가 3번 바뀌는 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시간 동안 호랑이 박남이는 죽고 새 생명은 또 태어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일로 와. 그렇지. 생과 사가 공존하고 동물을 돌보는 이들조차 동물원 존재 자체에 대한 애증도 공존합니다. 마냥 비판하기보다는 이 현실을 좀 더 저희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응원의 목소리를 좀 내서 실질적으로 동물들이 좀 더 안락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서울대공원, 에버랜드와 함께 국내 3곳밖에 없는 서식지회 보전기관으로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청주동물원. 영화는 동물원의 역할에 대해 멈춰 생각해보는 기회를 줍니다. 멸종위기 동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번식을 시켜서 어미는 장애가 생겨서 이제 동물원에서 이제 보호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제 새끼들은 어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동물들 그리고 이들과 동고동락하는 이들의 실제 일상을 더하고 뺨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오는 5일 전국 40여 곳에서 개봉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MBC 충북의 특집 다큐멘터리 살처분 신화의 종말이 제46회 한국방송대상에서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방송의 날을 맞아 열린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살처분 신화의 종말은 전국 지상파 방송사에서 내부 경쟁을 거쳐 출품된 277편의 작품 가운데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영수 PD가 연출하고 이일범 감독이 촬영한 살처분 신화의 종말은 동물의 대량 살처분이 유일한 대안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동물의 전염병을 극복하는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산업재해로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형사책임도 원청인 소위 갑보다 하청인 을이 떠안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관행의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지면서 최근 원청에 더 큰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산업단지 개발 현장. 송전탑 이설 작업 중이던 50대가 14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고압선로에 근접해 고공 작업을 벌이다 방전 전류에 감전돼 정신을 잃고 추락한 것입니다. 절연이나 추락 방지 등 보호 장비 없이 투입된 한국전력의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른 책임 범위를 하청은 물론 원청인 한전까지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양측 모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문공사 등 사업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원청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관련 법 규정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엄연하게 계약을 다 체결을 하고 모든 그 권한을 그쪽에 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법원은 오히려 원청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고 당시 하청과 원청의 책임자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하청사에게는 벌금 500만 원, 원청에게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화된 추세인 만큼 원청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원청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과 하청의 책임인식이 사회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원청의 안전사고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도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지금까지 충북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